자, 세상에서 가장 빠른 마감 시장 본격 장 끝나고 수다 따는 방송 클로징벨 라이브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4월 3일 수요일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시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습니다. 네, 너무 무거워서 코스피가 더 무겁네요. 맞습니다. 코스피 1.5% 하락, 코스닥 1.3% 하락, 선물도 많이 빠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네. 장도 안 좋은데 저희가 이제 아침에 조금 안 좋은 상황들이 있었습니다. 네. 저희가 일단 시작 전에 한번 좀 사과를 진정성 있게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서 일단은 두 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하창한 본부장님, 김정현 본부장님, 어서 오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뭐 다시 되짚을 필요는 없겠지만 이제 저희가 오프닝 벨을 할 때 네. 이제 대만 지진 관련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대만하고 우리하고 반도체 또 경쟁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뭐 공장이 뭐 가동이 멈추거나 그럼 우리가 좀 반사 수혜를 입을 수 있다, 이런 측면에서 주식 관점에서 산업 관점에서 김장일 본부장님이 조금 과한 그런 이야기들을 좀 하신 것 같아가지고 네. 저희가 김정일 본부장님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오전에 그 방송할 때 제가 포커스를 지나치게 경제적인 임팩트 측면에서 우리가 유리한 측면, 과거에 그런 사례가 있어서 그런 식이 먼저 생각이 떠올라서 그걸 받아 보니까 사실 이게 자연재해이니까 여러 사람한테 임팩트를 나쁘게 줄 수 있죠. 우리는 아니더라도 대만 쪽에 인류애적으로 그 문제가 있는데 그 측면을 간과하고 망각하고 코멘트 한 점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지금 좀 늦었습니다만은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네. 저도 죄송합니다. 저희도 이제 팀이다 보니까 뭐 한 분의 실수가 저희 모두의 실수기도 하고, 저희가 이제 다시 보기 영상에서는 그 부분을 이제 불편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기 때문에 좀 잘라내기는 했지만 어쨌든 생방송이다 보니까, 그리고 아침에는 좀 바쁘게 막 텐션 앞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저희가 다 조금 부족했다는 것 좀 말씀을 드리고 진정성 있게 좀 사과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일단은 대만 지진 관련해 가지고 지금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뭐 일단 7시 58분에 대만에서 지진이 7.2 진앙지 기준으로 발생을 했다고 아침 막 떴죠. 우리가 할 때 아침 9시에. 근데 이 7시 58분에 이제 중요한 건 어디서 발생했느냐가 중요하고 강도가 얼마였냐 중요하고 그쵸. 영향이 어디에 있었느냐가 중요한데 동쪽이래요. 동쪽. 근데 동쪽은 그 대만 입장에서 다행인 건데 이 서북쪽이 아니고 동북쪽, 동쪽 이렇게 있으면 동쪽이 끝에 해상에서 있거든요. 그러면은 아마 대부분이 이제 TSMC고 여러 업체들이 공장이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정확히는 모르지만 제가 예전에 간 기억으로 보면은 다른 사람 아실 거예요. 서쪽에 주로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임팩트가 아주 그러니까 엄청나게 있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뭐 얼마나 있을까 했는데 아니 리포트가 나왔어요. 카멘트 애널리스트 리포트 나온 게 있는데 보시면은 생산 기지가 되어 있는 곳이 집중된 거니까 아닌 쪽도 있어요. 근데 서부에 타오위안하고 타이중하고 이쪽하고는 거리가 멀다. 꽤 멀기 때문에 큰 영향은 없지 않겠냐, 이런 식으로 코멘트들이 돌긴 했어요. 그리고 나서 대만에서 대만 신문에 나온 게 있거든요. 그거 지금 캡처해서 이렇게 번역해 보니까 TSMC 기준이겠죠. 주로 일부 기기에 손상을 발생한 것 같은데 검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가 문제 있는지. 근데 일시 딱 해보니까 한 6시간 걸리니까 지금쯤은 대충 나올 수도 있고 아직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런데 일시적으로 딱 봐니까 2분기 실적에 한 6천만 달러. 이게 얼마야 그러면? 6천만 달러면 얼마입니까? 미국 달러거든요. 600억 원. 역시 뭐 700억? 네. 1,000억? 네. 그 정도 영향이 미칠 것 같다. 전반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대만 공상 15에 나와 있습니다. 근데 얘네가 맞으라는 법도 없지. 여기까지가 임팩트고요. 이 그림은 이렇게 돼 있어요. 한번 보실래요? 잘 보이시나요? 대만이 이렇게 있는데 요쪽 구퉁이 여기서 났거든요. 여기 이렇게 해안이 여기 30몇 개 떨어진 데서 여기에 있는 화렐이라는 작은 35만 명 있는 데서 거기 있는 편하거나 거기 이슈가 된 거고 주로 이쪽에 있다고 공장들이. 공장. 근데 이쪽에 있는 것도 있을 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건 TSMC나 아니면 여러분 마이크론 아세요? 마이크론 HBM 하는 거. 그 미국 회사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걔네 캐파 중에서 거의 대부분은 일본하고 대만에 있어요. 왜? 일본하고 대만의 회사들을 샀거든요. 미국에 있는 회사는 적어.
그러니까 대만에 있는 마이크론도 영향이 있는지 그것도 좀 봐야긴 해야 돼요. 근데 걔네들이 우측에 있지 않으면 걔네들 영향이 없을 것 같은데 여기도 스페큘레이션이 오늘 많이 있었던 거죠. 네. 여기서 말씀드리면 만약에 TSMC가 문제가 있었다. 네. 심각했다. 네. 한 일주일 이상 문제가 있다. 네. 가동이 중단하면은 첫 번째 생각하는 게 TSMC가 생산을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는가. 안 좋은 거예요. 일단. 그렇죠. 그렇죠. AI한테도 안 좋고 반도체 걔네가 전반에도 안 GPU를 좋고. 생산하거나 뭐 다른 거 생산하는데 그거 잘 못 만들면은 뭐 디램이고 나발이고 있어봤자 이게 짝꿍이 없어지면은 이것도 대기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가장 큰 게 뭐 생각한 게 뭐예요? 하이닉스죠. 하이닉스.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GPU 많이 들어가니까 이렇게 생각해서 팼는데 잠깐 생각해보세요. TSMC 여기서 그렇게 문제가 생겼단 말이죠. 네. 마이크론도 TSMC 공장이랑 아주 멀리 떨어진 것 같지 않은데 마이크론 디램 공장도 마이크론 공장에서도 문제가 생겼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 마이크론에서 나는 건 뭐야? 우리하고 경쟁하는 디램이잖아요. 그렇죠. 그 걔네가 문제 생기면 디램이 쇼트지죠. 어. 그러니까 사실은 네거티브한 것만 있어서 하이닉스가 이렇게 빠질 거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이거는 제 뇌피셜이고 이 에스티메이션이 나와야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삼성전자는 뭐냐? 삼성전자는 임팩트가 별로 없죠. 오히려 소신이 이렇게 뇌피셜할 수 있어요. TSMC 자꾸 이렇게 공장에서 이슈가 되고 이렇게 될 것 같으면은 좀 쫄으면은 외국 사람들이 삼성한테 기회를 줄까라는 우리 아전 인수 해석을 할 수 있는데 네. 그건 또 우리 아전 인수일 뿐이에요. 그렇죠. 만약 이런 게 문제가 되면 대만은 어떻게 할까요? TSMC는 일본에서 있는 구마모토 공장, 아니 미국에서 있는 아리조나 공장, 그것도 앞당기겠지.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생각하는 데는 여러 가지 해석이 날 수 있는데 머리에 떠오른 거는 GPU 생산 못해, 그럼 하이닉스 매칭이 안 돼. 그럼 하이닉스가 경쟁한 디램에서 걔네들도 문제일 수 있는데 그렇네요. 이런 거 복잡적으로 생각보다는 일단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네. 그걸 패는 과정에서의 종합적으로 발생한 네. 거다라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몰라요. 나도.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더 이상 네. 뭐 인면 피해나 그런 재산 피해, 뭐 여러 가지 산업적 피해들이 좀 뭐 그냥 인간적으로 네. 적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네. 어쨌든 자연재해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또 여러 가지 플러스 마이너스들을 네. 또 계산하는 그런 산업적인 분들이 계실 거고 네. 자 그래서 펜던트님이 네. 아까 저희 그 사과에 대해서 네. 5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뭐라 그러셨죠? 사람이면 실수할 수도 있지요. 앞으로 더 즐거움 주시면 됩니다. 오프닝 벨, 클로징 벨로 즐거워하는 사람들이 더 많다는 거 알아주세요. 그리고 보노님 새치 염색 좀이라고 분위기를 풀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5만 원 주세요. 새치 염색 좀 하시기에 5만 원 그냥 직접 현금으로 그냥 꽂아주세요. 자 알겠습니다. 저희가 네. 뭐 장이 안 좋아도 장이 좋아도 같이 또 울고 같이 웃고 또 네. 유쾌함을 항상 드릴 수 있도록 그리고 장에 좀 오랫동안 같이 남아 있을 수 있도록 네. 최선을 다해서 저희도 힘내서 할 테니까 같이 좀 응원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네. 저희가 혹시나 실수하거나 또 불편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저희가 또 여러 가지 네. 또 사과도 드리고 제가 반성도 하고. 말씀드릴게 네. 대만이 종종 지진이 나요. 네, 종종. 1999년이 엄청 났고 네. 2016년, 18년, 20년 계속 났거든요. 네. 앞으로 날 때 7 이하면은 거들떠 보지 마세요. 주가적인 측면으로. 영향 없어요. 네. 근데 오늘 아까 7.1에서 셌네라는 생각이 들은 거고 네. 7.2는 꽤 세요. 우리나라 같으면 난리가 났지. 그렇죠. 네. 7.2가 가장 컸을 때가 1999년에 7.9가 났을 때 오. 2천 몇 명이 죽고 엄청나게 커서 그 당시 디램 가격이 한 달 만에 3배, 4배 올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걸 기억하시는 분이 있다면 트라우마가 좀 있을 수 있죠. 그런 게 있죠. 그걸 생각해서 저도 생각했는데 저도 그 당시에 그거 모르고 반도체 가격이 왜 한두 사이에 세 배 올라 그래서 막 난리 알겠습니다. 났던 기억이 생각한 건데 네. 이번에는 일단 동쪽이고 알겠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니까 그런 정도는 아닐 거로 이전만큼은 네, 아닐 수도 추론이 있다. 돼서 알겠습니다. 네,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지진 얘기 끝났죠? 네, 끝, 이제 끝, 지진. 네. 우리가 무너질 것 같아. 지진 얘기 하다가. 자, 마음의 알겠습니다. 지진이, 네. 네, 3시 28분 지나고 있고요. 사실 뭐 지진도 지진이지만 이 코스피 코스닥 국장 자체에 굉장한 큰 또 크랙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지진보다는 여기도. 미 국채 금리 아니면 뭐 금리 인하 좀 늦어진 거 이런 거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네. 오늘 또 외국인 기관이 또 대량으로 또 팔고 있기 때문에 네. 이것도 보노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듣고 싶기도 하거든요. 네. 3시 28분 장 2분 앞을 마감 2분 앞을 남겨두고 보노 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도 오늘 잘 버텼다. 오. 제가 오늘 오프닝 벨 때 강조드렸던 거는 삼성전자 하나를 좀 기준점으로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예상 호가로 봤을 때는 1%대로 조금 빠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 그래도 그쵸. 이 정도면은
좀 잘 견뎌냈다. 국채금리 굉장히 높아지고 미국장에서 기술주 좀 조정 나오고 하는 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좀 잘 버텼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제 조금 뭐 수급에서의 그렇게 엄청나게 큰 이탈이 있는 건 아니지만 네. 좀 기관이 좀 많이 던졌거든요. 외국인은 기관이.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부분에서 방향성은 어쨌든 외국인이 잡아주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한 7천억 팔았죠. 네, 그래서 네. 그 물량을 조금 어쨌든 간에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뭐 오늘 수급에서 아마 이제 뭐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 다 보셔도 네. 대부분이 반도체 쪽에서 일부 좀 이탈이 있긴 했어요. 그래서 어쨌든 선물도 1조 이상의 던짐 흐름들 거기에 맞춰서 이제 기간에 금투의 투매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면은 그래도 잘 좀 버틴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3시 30분 땡땡땡 해서 땡땡땡. 구름샘님이 국장 종척슈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고 윤상빈님도 어김없이 땡땡땡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주로라님께서 3만 원 보내주시면서 3만 원. 응원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8만 원이면 하죠 염색. 할 수 있죠. 돈이 없어서 안 한다. 그것도 유료 결제라서 염색 아예 안 해버리네. 아, 그러네. 알겠습니다. 자, 코스피가 뭐 간신히 2,700선을 네. 좀 지켜낼 것 같고요. 2,707포인트 그리고 코스닥이 879포인트에서 마감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폭이 아침에 오프닝 벨 때 우리 김정일 본부장님은 한 1% 내외로 하락하면 오케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좀 더 커졌다. 네, 그죠? 그 생각보다 더 커진 것 같고 역시나 대만 지진 이슈도 같이 겹치고 네. 또 안 좋은 미국 얘기도 매크로적인 통화 정책 얘기도 좀 겹치면서 하락폭이 좀 깊어졌다는 생각이 좀 들고 네. 니케이가 한 1% 빠졌으니까 확실히 이것보다는 더 많이 빠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 상해 종합도 0.2% 마이너스 그러니까 안 좋은 게 뭐냐면 대만보다 많이 빠졌어요. 대만보다 많이 빠졌다. 아까 뭐 TSM인데 TSMC까지 못 봤는데 네. TSMC가 시가총액이 뭐꽤 크니까 우리 삼성전자 만큼이나 엄청 더 크거든요. 네. 알기로. 근데 대만은 아직 안 끝났지만 안 끝났죠? 끝났나? 대만이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모르겠습니다. 우리보다 1시간 차이가 있으니까. 장이 네. 그렇죠. 대만 걔네가 한 가권지수. 0.6% 빠졌잖아요. 네. 그러면 그 저기 TSMC 관련되는 것도 2%씩은 안 빠졌다는 얘기거든요. 아직 안 끝났습니다. 네, 그래서 안 빠졌지만 우리가 많이 빠진 거예요. 우리 많이 빠진 거예요. 아, 우리 많이 빠졌다. 대만은 0.36% 마이너스입니다. 오. 3력에 네. 아까 0.6 정도 봤는데. 아니. 대만 가권 지수 아, 그래요? 0.36% 일본이 0.7이 안 나는구나. 마이너스. 종료했네요. 아, 종료했어요? 네. 맞나? 아, 이거 어떻게 보는지 모르겠네. 여러분들 아시면은 댓글 남겨주시면 남겨주시면. 감사합니다. 시간은 저희가 의지할 건 여러분들밖에 없네요. 내가 몇 시에 끝나는지 모르겠어. 마감이라고 써있긴 한데. 네. 일단 우리는 조금 약했던 더 빠진 것 약했다. 같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자, 그나마 그러면 그래도 환율이 환율 좀 내려왔어요. 어떻게 됐나요? 1,350원에서 좀 내려와서 1,348원. 1,348원. 네. 이건 좀 긍정적이지 않나요? 아닌가요? 뭐 아직 안심할 건 아닌데, 그러니까 이제 환율은 어쨌든 간에 지금 다른 주요 통화 쪽에서의 약세 흐름이어서 같이 떨어지는 거기 때문에 좀 어쩔 수 없이 어거지로 조금 약해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요. 이제 저는 그러니까 환율 하나만 놓고 보면은 좀 신경 쓰인다 정도로 지금 끝낼 수가 있어요. 근데 네. 이제 조금 더 거슬리는 거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채권, 국채 금리가 높아지는 부분들과 그다음에 이제 WTI도 같이 쫓아서 올라오는 것들, 그리고 연준 의장들의 이런 엇갈린 얘기들, 또 장기적인 금리도 3%까지 올라온 것들, 이런 것들이 좀 거슬리는 부분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상승 종목수, 하락 종목수가 또 엄청나게 괴리가 되어 있잖아요. 오늘 같은 경우도. 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부분에서는 사실 뭐 포모나 뭐 단기 눌림으로 또 열심히 들어온다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런 흐름들이 상당히 좀 위험해질 수 있고, 뭐 신용이 오늘 하루 떨어졌다고 바로 터지지는 않아요. 근데 신용 잔고도 19조에서 20조 사이에서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여기 만약 20조를 뚫고 올라가는 흐름들이 조금 더 만약에 생긴다, 삼성전자 발표 이후에 생긴다, 요러면 그때부터는 조정이 나왔을 때는 강한 매물이 출회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부분이고요. 오늘 하루 정도로는 신용이 터질 수가 없어요. 아, 그렇죠. 네, 터질 수가 없기 때문에 뭐 신용에 대한 물량 출회 이런 걱정은 아직은 안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선물에서도 외국인이 1조 4천억, 그러니까 네. 1조 원 이상을 매도를 던지는 부분에 있어서 네. 좀 걱정할 부분은 없습니까?
근데 물론 이게 뭐 아예 신경이 안 쓰인다고 하면은 좀 문제가 있겠죠. 근데 이쪽 좀 집중해서 들어오던 쪽에서는 그 이제 외국인이 어쨌든 간에 뭐 삼성전자에서 수급을 좀 뜯어 보면은 지금 집계가 나왔을까요? 네, 한번 볼게요. 네, 삼성전자 결국엔 외국인이 또 사줬거든요. 그래요? 이러면 네, 괜찮아요. 지금 마감으로 봤을 때는 외국인이 이제 막판에 또 들어왔습니다. 해서 2,100억 정도가 들어온 상황이기 때문에 기관이 오늘 엄청나게 던졌어요. 그러니까 오늘 물량을 받아주면서 외국인이 좀 방어를 해줘다라는 마이크를 좀 이렇게 돌려볼까요? 하이닉스는 어떻게 샀나요? 네. 하이닉스는 기관하고 외국인 어떻게? 하이닉스는 외국인이 팔았고 얼마 정도? 1,600억. 1,600억. 그리고 기관은 기관도 팔았어요. 기관도 한 480억. 한미반도체는요? 한미반도체 잠깐만. 아, 한미반도체 시켰어요. 기관은 샀어요. 300억 기관 샀고 네. 외국인은 한미반도체 팔았어요. 그러니까 수급이 좀 어지럽습니다. 이게 논리적으로 따지면 말이죠. 네. TSMC가 문제가 있었다 치자고요. 네. 그러면 일단 삼성보다는 하이닉스가 영향이 있을 것 같다는 걱정이 드는 건 맞아요. 그래서 오늘 네, 그렇죠. 3.81% 빠지고. 그런데 TSMC보다 하이닉스가 많이 빠진다는 건 좀 이상하고 그리고 하이닉스가 그렇게 많이 빠지고 TSMC 영향이 있다 그러면은 네. 그게 HBM 이슈란 말이에요. 네. HBM 만들어도 GPU를 못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런 논리 아니에요. 오늘 많이 빠진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주가 많이 올라서 뺀 거 말고 순수하게 요것만 생각하면 그런데 그러면 한미반도체가 이렇게 안 빠지면 안 되지. 한미반도체는 순수하게 HBM용으로 하이닉스 들어가고 있는데 그렇죠. 한미반도체는 약보합에서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이 안 되는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사실 뭐 지진이랑 막 엮고 막 이러기보다는 그쵸. 사실은 반도체가 이전부터 많이 좀 올라온 감이 있고 맞아. 총선도 앞두고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그렇죠. 여러 가지 눈치 보기 장세 뭐 이런 것들을 앞두면서 일단은 조금 센티적으로 도망갔다가 실적 보고 오자. 맞아. 수요일이니까. 근데 요런- 거기다가 또 내일 실적은 하이닉스랑 관계 없거든. 어떤 거요? 내일 모레 실적은 하이닉스랑 관계 없거든. 근데 하이닉스 실적은 한참 뒤에 나오는 거고 네네. 삼성전자가 내일 모레 나오는 거 딱 두 개. 매출 얼마, 영업이익 얼마 딱이야. 그러니까 더 이상 뭐 딜앤 랜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 그렇죠. 그건 잠정이니까. 본질적 봐야 그럼 되니까. 만드니까. 그러니까 하이닉스가 인플리케이션 줄 게 없으니까 아까 굳이 얘기하면 하이닉스가 많이 오른 거에서 삼성과 하이닉스에서 한쪽을 버렸다. 버렸다면 좀 심하네. 약간 한쪽 핑퐁 게임 하고 삼성전자로 이렇게 치우쳤다. 이렇게 보이는 거라고. 알겠습니다. 우리 그 트렌드 팔로워 형님께서 네. 주식수를 금액으로 잘못 본 듯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아닙니다. 여기 지금 금액이 금액으로 해서 삼성전자 외국인 순매수 1위가 삼성전자 1,600억, 하이닉스가 1,600억 순매도. 그러니까 이거 팔고 저거 산 이렇게 거잖아요. 이게 집계되는 조금 기간 다를 수 중에는 있지. HTS마다 좀 약간 차이가 날 수 있어서 그거 좀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2시 반 기준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2시 네. 반 기준. 자,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창원 본부장님, 김정일 본부장님한테 요것만 짚고 갈게요. 자, 일단 내 트레이드만 근데 왜 요것만 요것만 그러면은 요것만 한번 쓰면 그거 상표권 등록이 돼 있습니까? 아하. 이것만. 이것만. 참, 알겠습니다. 그럼 이것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하락으로서 두 분의 뷰나 혹은 센티의 변화가 좀 있습니까? 궁금하다. 아니요. 없어요. 일단 좀 더 쭉 가요. 좀더 지켜. 삭발 가요? 삭발이요. 언제까지? 언제까지? 네, 아직 변화 없습니다. 아직 변화 없어요? 일단은 지금 여기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거기에서는 이제 삼성전자에 대한 어쨌든 오픈을 해야 돼요.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올지 모르는 판도라 상자지만 어쨌든 봐야 되고 근데 전 좀 긍정적으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있긴 있어요. 그래서 일단 오픈을 하고요. 그 다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반도체가 아니어도 지금 수익 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들이 있고 그런 것들은 오프닝벨에서 또 좀 자주 말씀드렸고 그러니까 좀 아이디어만 잘 얻으셔가지고 해보시면은 그래도 나름대로 플레이가 가능한 시장이기는 해요. 그래서 네. 일단은 여전히 뭐 반도체 중심의 시장인 거 맞고 그 다음에 수급도 그쪽으로 여전히 좀 집중이 되어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걸 봐야 되고 그리고 잘 나왔을 때는 충분히 2,804%니까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신에 비중이 너무 많으신 분들은 항상 강조드리지만 비중 조율은 조절을. 미리 해 두셨어야 돼요. 네. 그거는 뭐 계속적으로 강조드렸던 거니까.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한테도. 저는 오늘 아까 1.1%에서 많이 빠지면은 네. 그동안 못 산 사람들은 좀 살 수 있다. 반도체 쪽에서. 그러니까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 네. 골고루 반도체가만 다 사라는 게 아니고 반도체 중심으로 다른 것도 사갖고 하라는 말씀 드렸잖아요. 네, 근데 네. 오늘 많이 빠지면 많이 사라고 하려고 했다가
반도체 저기 대만 지진만 없었으면은 그렇게 얘기하려 그랬는데 네. 대만 지진의 임플리케이션이 혹시 몰라서 제가 그 강도를 조금 내일까지 미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정도였으면 1% 끝나야 맞거든요. 근데 하이닉스가 빠지고 다른 것들이 주주주 빠지고 그렇죠. 이래서 배터리도 2.4%였으니까 배터리는 그 정도 빠진 저도 예상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여튼 그래서 내일까지 지켜보자는 건데 이게 참 사람이 간사해요. 왜냐면 한 3주 전만 해더라도 3주 전에 삼성전자 막 깼잖아요 제가. 네. 근데 어느 순간 갑자기 이제 안 깬다. 변심을 했지. 그렇죠. 변심은 죄가 없어요. 네. 나이 든 사람이 변심은 죄가 그렇죠. 없어요. 사람은 죄가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니까 네. 삼성전자가 내일 뭐 실적 발표할 때 한 5.9조 찍어줬으면 좋겠어. 가능성은 서프라이즈로. 있어요? 네? 가능성이 있어요? 그거 물어봤다 혼났어. 아 그래? 그럼 뭘 물어봐? 전문가님한테 이런 거 물어봐야지. 내가 아침에 누나 없이 얼마나 힘들지 알아? 이런 거 나 물어봐야죠. 혼자 궁금한데. 탱커하고. 아니 그랬으면 좋겠다고요. 그랬으면 좋겠다고. 가능성은 전혀 언급 안 그랬다가 해주세요. 혼났다고 집요하게 그렇게 물어봤다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많은 것들이 해결이 될 것 같은데 만사는 아니고 많은 것들이. 근데 약간 두루뭉술하게 그래도 기대감이 좀 더 크다라는 쪽으로 말씀을 해주신 것 네. 같아요. 하나 저는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얼마 전에 네. TNL이라는 회사 제가 리포트가 충돌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어요? 맞아요. 그거 잠깐 말씀드릴게요. 시황 한번 보고 아니 오면 안 돼요? 관련되기 때문에. 관련돼서 TNL. 알겠습니다. TNL 말씀드릴게요. 한번 봅시다. TNL. TNL. 보여주세요. 네네네 말씀하시면은 띄워주실 겁니다. 이것도 만져야 되니까 손가락으로. 네. 기사가 나왔어. 오늘 좀 올랐을걸? TNL 한번 찾아볼게요. 뭐 하는 기사가 회사냐? 났어요. 이게 뭐 하는 회사냐? 창상 피복제 기업. 이게 상처 났을 때. 그때 취하는 말씀해 걸 주셨다. 말씀드렸잖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네. 리포트가 충돌되고 한 네, 명이 네. 입장을 한 달 만에 바꿨다고 그랬잖아요. 기억나세요? 네. 네, 기억나요. 오늘 주가 오른 이유가 1분기 단일 수주 140억 잭팟 마이크로 패치 어쩌고저쩌고 기사가 네네. 좀 있어요. 관심이 없는 분들이 그럼 받아도 몰라. 오늘 5% 네, 올랐어요. 오늘 요게 아침에 우리 장 시작할 때 거기 나왔더라고요. 네. 이거랑 무슨 상관인 제가 거죠? 그때 그렇게 그때 뭐 충돌할 때 누가 어쩌고 제가 얘기했는데 번호가 살짝 물어봤지. 맞아요. 저 행간의 의미. 오케이 거기까지. 그러니까 해줄게. 못 알아들었어. 네, 필요해요. 완전 필요해요. 완전 필요해요. 자, 아무리 AI 시대가 오더라도 AI가 요거 통역할 수 있을까? 못해. 못하지. 요거는 지금 특수직업이거든. 지금 필요해요. 그러니까 네. 저걸 보여주신 이유가 뭐냐면 잘 듣고 인간의 의미를 분위기를 파악해봐라. 그러니까 저거 소개해 주실 때도 네. 저게 막 좋다고 막 뭐 이렇게 추천한 그런 게 아니라 추천한 거 아니었어? 이런 내용이 절대 추천 안 있다라고 두루뭉술하게 맞아요. 말씀하셨거든. 리포터 그런 충돌했다. 의미에서 오늘 반도체도 삼성전자 실적 서프라이즈 나올 것 같아요. 라고 해서 답변이 네. 약간 좀 긍정적인 분위기인 거면 그거를 행간의 의미를 알아서 알아서 행간의 좀 의미를 받아들여라. 제가 이렇게 조금 이렇게 깊숙이 탁 팠었거든요. 기억나실지 근데 모르겠어요. 확률은 반반이니까 이때 그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으면 삼성전자는 아닐 수도 있어. 그러니까 내가 개런티하는 거 아니고 그랬으면 좋겠다. 오늘 내일 빠지니까 좀 찝찝해서. 근데 여기 앉아서 이렇게 보니까 정말 해째와 그랬째 진짜 잘 맞으신다. 그만할게요. 하세요. 또 말씀하시니까 여기서 숟가락도 얹고. 댓글 보셨어요? 코너 하나 더 만들어 달라고. 해제와 그랬죠. 그거 봤어요. 네. 그 아이디어 괜찮은 것 같아요. 동묘와 보노의 해제와 그랬죠. 해자 만들어달라서 그랬죠. 둘이 아예 그냥 판을 깔아달라고. 이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해제야 그랬지를 하는 이유는 네. 네. 그러니까 저희 스스로가 동기부여하려고 잘 그래도 이렇게 잘 어느 정도 이렇게 길을 잘 찾고 있구나. 어차피 매매는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을 보시는 거예요. 뭐 반 학생들에게 똑같이 가르쳐도 누군 1등하고 누군 꼴등 하잖아요. 그건 이제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저희는 나름대로 이렇게 정신 승리를 좀 해야 저희도 뭔가 더 신나서 이렇게 알려드리니까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이쁘게 봐주시면은 너무 좋을 것 말을 같습니다. 너무 잘하시는 것 같아요. 음. 돈 있으면 쪼꼬리 하나 사주세요. 두분 콤비세요? 팀으로 다니는 네. 두 분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가야 될 것 같아요. 섹터로 한번 가볼까요? 네, 섹터로 가보면요. 일단 한번 정리하자면 두 분은 지금 롱 포지션에 대한 그런 변화는 없다. 센티적으로 오늘은 그냥 맞아야 될 날이니까 맞아요. 소나기가 온 거고 그쵸. 아직까지는 지금 센티에 대한 긍정적이다. 변화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게 또 내일 어떻게 바뀔지 또 모른다는 거 네. 참고를 해보셔야 됩니다. 자, 하창원 본부장님 섹터로 한번 가볼게요. 근데 제가 그랬제를 좀 하려고 했는데 네. 앞에서 넘어가. 떼가지고 형 아까 커피 한 잔 형님이 앵간히 하래. 앵간히 하래, 앵간히. 뭐길래? 그래서 오늘 섹터 네. 보시면은 면세 그리고 화장품 종목군도 굉장히 좋았습니다. 특히나
올리브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기업들 굉장히 좀 좋은 흐름들이 보여줬고요. 네. VT가 무려 VI까지 들어가면서 와우. 상당히 좋은 흐름들이 나타났고 아모레퍼시픽. 아모레퍼시픽은 조금 이제 계속 연속성이 있어서 같이 넣어놨습니다. 네. 근데 사실 퍼센테이지로는 뭐 엄청 크게 올라간 건 아니고요. 네. 일단은 뭐 주축으로 면세 쪽에서 특히나 이제 올리브영과 연관이 되어 있는 화장품, 뭐 면세 이런 쪽이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아무래 오늘 장에서 한 1% 넘게 갔네. 장중에 네. 2.6%. 2.6%. 윗골에 와, 달리고. 글로벌 계속 텍스프로는 올라가요. 글로벌 텍스프로 엄청났어. 오늘 리포트 나왔거든요. 야. 목표 주가가 무려 9,000원대. 한번 읽어보세요. 와. 근데 그게 아까 말했지만 그 저기 순위 그 예상이 260억이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오늘 3천 몇백억이니까 14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배 정도. 안 비싼 거야. 안 비싸다. 네. 그게 맞다면. 그 오. 정도가 맞다면. 행간의 의미? 읽어요? 아이 뭐 반대치도 잘 못하는데 그것까지 중국 모멘텀이 확실히 있다고 우리가 좀 얘기했죠. 있네요. 네. 그것도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영을 지금 굉장히 다양한 민족이 다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쵸. 동남아 분들도 사시고 일본 분들도 사시고 뭐 어마어마하다고 합니다. 저는 충격 네. 먹은 게 제가 명동에 있는 올리브영에 갔거든요. 네. 근데 중국 분들이 핸드폰을 들고 거기서 팔아요. 이걸 라이브를 켜서 아, 이렇게 실시간으로 라이브 올리브영에서 커머스를 한다고? 팔고 있는 거 그래서 헉, 이래서 올리브영이 주가가 올라가고 짱깨 있구나라고 느꼈습니다. 짱깨에다가 또 굉장한 사람들이야. 네, 대단한 실시간으로 팔고 중국인입니다. 계시더라고요. 네. 대단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흐름들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 해운주 굉장히 해운주. 강했는데 해운주. 이제 스토리는 뭐 여러 가지가 있기는 한데 어쨌든 뭐 유가 지정학적 리스크 있을 때 항상 또 해운이 좀 강한 부분도 있었고요. 또 최근에 대교가 한번 무너지면서 어쨌든 네. 물동량에 대한 좀 이슈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품절주 역할을 해주는 흥하해운을 필두로 굉장히 좀 강한 상승이 나왔고요. 일단 유가 올라가니까 또 이제 유통하는 종목군들 전거래에 이어서 굉장히 강한 수급이 움직였고 해운주랑 뭐 이런 쪽 좋다 보니까 물류 쪽도 오늘 좀 강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이제 이런 쪽이 강했고요. 그다음에 아무래도 뭐 지진이나 이런 이슈 있어서 일부 또 재건 관련된 종목군도 좀 움직였고요. 네. 일단 미용오르기기 같이 따라가면서 오늘 뭐 유리기판 이런 쪽 굉장히 좀 강했다라는 점 그리고 비대면도 이슈가 있었죠. 보건소나 뭐 이거 일단 있을 수 있으니까 네. 아무튼 그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비대면도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었고 이거 밑에가 네 이거 밑에는 안 보시면 됩니다. 네 빨리 넘겨야지. 알겠습니다. 지금 다 우수수수 떨어질 때 그 빈집털이를 하고 있는 역할이 이제 중국이라는 키워드로 네. 계속 그동안 실망감을 줬었던 그런 섹터들인데 이런 흐름 계속 간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네. 뭐 이번 주 내내 지금 오늘 수요일이니까 월화수 네. 그런 흐름이 계속 좀 나와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연속성이 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거기서 또 플레이를 해보실 분들은 공부해 보시고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하락 섹터가 더 꽉꽉 찼을 것 같은데 맞습니다. 좀 마음 아픈 섹터가 많습니다. 네, 하락 섹터에서 딱 보시면은 이게 뭐야? 우리 시장을 주도하던 대부분의 산업군이 다 들어왔네. 약간 이렇게 보실 수가 있는데 반도체 오늘 뭐 삼성전자, 하이닉스 뭐 일부 종목군들 좀 하락을 했고요. 특히나 네. 뭐 이제 SSD나 뭐 CXL 좀 강하게 올라가서 쪽에서 좀 강한 차익이 나왔고요. 뭐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뭐 테슬라발에 대한 영향도 있고 하다 보니까 뭐 아무래도 이제 좀 센티가 많이 안 좋았고 또 LG에너지 솔루션 이런 기업들의 1분기 실적 안 좋고 2분기까지도 사실 조금 어려울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좀 분위기가 안 좋게 형성이 됐습니다. 그래서 2차 전지 전반적으로 다 조정이 받았고요. 바이오 같은 경우도 뭐 여러 가지 악재들이 있었죠. 뭐 이제 최대 주주의 뭐 매도라든지 아니면은 좀 악성 루머 뭐 이런 이슈들이 좀 있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서 또 차익이 나온 부분들과 금리에 대한 부담감들 나오면서 바이오 쪽 강하게 조정이 나왔고요. 일단 전거래일에 이제 인적 분할 이슈로 상승을 끌어줬었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게 아직 뭐 실행이 된 게 아니라 이제 주총에서 결의하고 이런 걸로 넘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차익이 좀 오늘 강하게 나왔고요. 근데 제가 내일은 방산 산업 리포트 오늘 나온 거를 또 소개를 드릴 건데 또 네. 괜찮은 내용이 있으니까 그것도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에 자동차 쪽 오늘 좀 쉽지 않았고 코인 자동차. 쪽도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후퇴 뭐 이런 부분으로 많이 조정이 나오다 보니까 관련된 종목군들 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주도 업종이었던 산업군에서 강력한 차익 실현이 나오는 시장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무지개님께서 저가 매수 기회라고 하셨는데
어떤 종목군들에서는 충분히 가능합니다. 왜냐면 이제 저는 지금 단기적으로는 면세를 좀 집중해서 보고 있었기 때문에 네. 어제 이제 조금 조정 나올 때 오히려 이럴 때가 기회일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실 조금 주력으로 보는, 제가 근데 여러 산업을 말씀을 드리지 않고 네. 보통 이제 한 개나 정말 많이 말해봐야 두 개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네네. 지금은 명확하게 한쪽을 좀 집중해서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산업으로 나누면 실패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그 산업을 째려보고 만약에 그쪽이 수급이 받아주면은 같이 플레이를 하는 거고 내가 이 산업을 좋게 보고 있고 째려보고 있는데 안 가요.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와요. 그러면 타이밍을 잡으면서 어떻게 할지라는 이런 고민을 하면서 조금 차분하게 기다리기도 하는 그런 시장이어야 되기 때문에 뭐 매수가 이제 산업군마다 조금 차이가 있을 수 있겠다라고 정리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AI 무지개 아니고 올 무지개. 올무지기. 이만큼 우리가 AI에 많이 아. 지금 세뇌되어 있는 맞네. 겁니다. 아, 모든 올 것이 다 무지개. AI로 보이는 거예요. 올 무지개님. 그러네요. 자, 알겠습니다. 이게 네. 선별적으로 우리가 저가 매수 기회를 노리더라도 선별적인 섹터, 거기서 선별적인 종목.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상 진짜 어렵다. 내가 이 섹터를 잘 알거나 고수거나 익숙하다 혹은 그쵸, 내가 네. 자신 있다 잘한다. 라는 분들한테는 또 기회가 될 수도 있지만 그리고 최근에 산업 리포트가 네. 굉장히 잘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산업 리포트 지금 뭐 방산도 오늘 저 읽는다 너무 힘들었는데 100페이지가 넘어요. 110페이지짜리 읽었거든요. 리포트 말하는구나. 네, 근데 그게 초반 부분이 굉장히 괜찮은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조금 제가 정리를 했어요. 네. 초반에 역사 나오는 거 아니에요, 역사? 역사 나오기 전에 1페이지부터 아, 10페이지까지 예, 그 로직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 괜찮고 그다음에 10페이지, 11페이지부터 한 30페이지까지 역사 나와요. 역사. 그래서 그 1900년도부터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스토리가 예, 인내심이 있어야지 보시는. 그래서 조금 쉽지는 않았는데 어쨌든 해서 정리를 했는데 네. 아무튼 산업 리포트가 최근에 굉장히 좀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산업에서 좀 이제 괜찮게 보시는 것들이 있다면 꼭 읽어보시고 아 여기서 주력으로 보는 이런 이제 기업들은 어떤 것들이 있구나 이런 네. 것들 좀 위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송곳 질문 하나 해도 됩니까? 네. 아침에도 뭐 비슷한 결의 질문을 좀 하기는 했는데 지금 오늘 8,300분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 역시 시장이 하락하니까 걱정돼서 들어오시는 분들이 맞아요. 많을 것 같아서 네. 다시 한번 오후에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그 하락 섹터 한번 띄워주시면 네. 지금 저 바이오, 제약 바이오에다 2차 전지, 반도체, 방산, 자동차 와. 네. 이건 우리나라의 지금 주축 진짜. 산업입니다. 주축 산업.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네들이 떨어지고 최근에 한 5거래일, 6거래일 동안 수급이 좀 간당간당하면서 얕다는 얘기를 연속적으로 계속하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는 애들만 계속 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에만 좀 매기가 좀 쏠리고. 맞아요. 근데 한쪽으로. 지금 삼성전자 실적을 앞두고 총선 앞두고 거기다가 금리 인하 기대감도 좀 약해진 상황에서 네. 과연 반도체만 오르고 쟤네들이 다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네. 2850이라는 그 롱 포지션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게 될까? 2850, 2850 2900, 혹은 2800이라도 800이라도 이렇게.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큰 그림에서 물결의 방향이 좀 바뀌는 것 같으면 지금이라도 또 손절 자르실 분은 결정을 하셔야 되니까 좀 물결의 방향이 바뀌는 것 같은 느낌을 계속 며칠 동안 봤거든요. 사실 우리는 며칠 아니고 몇 주지만 세야되고 지금 4주째 네, 얘기하고 한 달째 있지만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서프라이즈를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아침에 얘기했는데 5조 3천원, 5조 2천원? 나도 까먹어. 5조 2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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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그 이하 나오면은 파셔요. 아. 떠나세요. 대한민국 떠나세요. 이민 다시 나왔 아니 믿은 게 그거밖에 없는데 이번에도 또 설레발 쳤다 그러고 나오면은 그러니까 5조 10%는 내가 용인하겠다는 거야. 최고 나온 게 5조 7천억이 2개 나왔거든 리포트가. 5조 6천억도 나오고. 지금 오늘 다 까봤어요. 네네. 디램, 랜드 이런 거 다 해보니까 그래도 5조 3천원 나올 것 같은데 혹시 5조 2천원? 그럼 뭔가 또 잘못한 거 아니야? 네. 그러면 이건 뭐 이슈로 나가는 거지 뭐. 근데 리포트에서 제시하는 그 네. 5조 6천, 7천 최근 네, 나온 거. 거기 다 범위가 비슷한가요? 하여튼 이 모아졌어요. 제가 그래서 신뢰를 그 전보다는 가는 거죠. 근데 모르지 뭐. 모르지 뭐. 그래서 5조 7천억에서 10%가 5조 2천억이잖아요. 10% 이상 빠지면 이렇게 모았는 걸 또 10% 이상 빠지면 내가 아니더라도 외국인도 실망할 걸. 그러면 추가 질문으로 오늘 이렇게 빠지는 거에 오늘은 그 대한 관계 없어요. 예, 이거는 대만 지진하고 미리 그런 걱정을 조금 아니야. 외국인 샀잖아 삼성전자. 하이닉스 팔고. 어. 그래요.
오늘은 뭐 실적에 대해서 우려가 반영된 거 아니에요. 삼성전자에는. 뭐 컨셉 미스하면 팔자. 10% 이상 미스는 팔아야지 일단. 지금 분위기 이런데 삼성전자 혼자 계속 끌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끌고 가죠. 오케이. 그렇죠. 하창원 그러니까 본부장님. 저도 비슷한 생각이에요. 예. 그 실적이 그 제가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나온 삼성전자 리포트의 그런 전망치의 평균치는 나와줘야 될 것 같아요. 그게 나와주면은 저는 반도체 독주로 충분히 2,800 가능하다라고 봅니다. 와 진짜요? 네. 그렇지. 끌고 올라가는. 네. 그러니까 5조 한 이제 5조 6천원인데 5조 한 4.5조 5천 나오면은 네. 그러면 크게 안 갈 수도 있어. 네, 근데 맞아요. 혹시라도 애매하게 5조 2천, 그쵸. 200 이게 애매하거든.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올까 봐. 그게 이제 평균치 이하니까 최근에 나온 진짜요? 이 리포트 고민 없게 하려면 5조 9천원 딱 찍으면 돼. 그러면은 그러면은 진짜 삼성전자 독주로 해서 이게 다른 애들 다 내리고. 하루 이틀 정도는 뭐야 삼성만 가나 하겠지만 이거 계속 가잖아요. 그러면은 딴 것도 따라 갖고 붙어요. 따라 붙게 됩니다. 그래서 삼성이 가지고 있는 그 지위라는 게 있어요. 자꾸 왕따 시키면 안 돼요. 그는 덩치가 크거든요. 그래서 그게 움직이면은 결국에는 같이 따라갈 겁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 대신에 모두 다 가는 건 아니고요. 일부 산업군들로 좀 집중해서 갈 거예요. 예를 들면은 지금 예를 들면 저 PBR 쪽에서 많이 조정 나왔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많이 조정 받았다 해서 저감에서 막 들어간다 이런 스토리로 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사실 실적이 좋은 쪽도 있잖아요. 뭐 방산도 그렇고 네네. 일부 좀 시총 큰 쪽에서 또 이거는 뭐 이런 스토리가 있지 해서 쫙 당겨 버리면 꼭 쫓아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한두 개만 붙어줘도 사실 지수는 올라갈 수 있어요. 대신에 괴리감은 크겠죠. 그래서 여전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거는 지수는 가능하겠지만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은 아닐 확률이 높다. 그래서 포트의 집중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게 안 맞아 있다라면은 조금은 힘든 시기가 일부 유지가 네.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근데 왜 삼성전자 우는 외국인이 팔고 오늘도 한 삼성전자는 사고 2.29%. 그 괴리가 생길 수밖에 없죠. 지금 본주를 봐야죠. 우선주는 원래 이제 배당에서 원래는 괴리율이 있어서 그게 메워가는 분위기긴 하지만 지금은 그런 걸 메울 이유가 전혀 없죠. 본주 가기도 바쁜데. 네, 그래서 지금 아마 우선주로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소외감을 많이 가지실 수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괴리 나온 지 좀 됐어요. 네. 사타이는 어때요? 새해? 저는 잘 나와도 한 번은 차익 떨어질 것 실현 같지? 나오지 않을까요? 왜냐면 이제 조금 이제 개인들이 너무 똑똑해졌어. 차익 실현 한 번 나오지 않을까. 같은 생각이고. 근데 개인은 그럴 수 있는데 네. 외국인은 5조 4, 5천 나오면은 안 팔 겁니다. 외국인은 외국인은 안 팔 거예요. 개인이 열심히 팔면 그 받아 넘어갈 것 같아. 근데 5조 2천원 빠지면 아마 외국인도 이 차익 실현 나올 거로 저는 그렇게 견도라는 게 머리 아파. 그렇게 안 나오고 일단 5조 일단 8천 보자. 일단 보자가 그렇죠. 관망. 아까 아침에 네. 보노님이랑 네. 방송하기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 어. 제가 확실히 삭발은 안 하겠다라고 파마를 한 결정적인 이유가 있어요. 뭐예요? 그 얘기 하시는구나. 이게 진짜 예외가 없이 음. 삼성전자는 증권사가 나서서 설레발치잖아. 그러면 맞아. 거기가 끝이야. 10만 단기 장자 고점. 이거 얘기하면. 단기 고점 그게 진짜 예외가 없습니다. 근데 기사 나와 증권사에서 10만 전자 박수쳐 아자아자 화이팅 대박 이런 맞아. 키워드가 들어가잖아요. 그 동의해. 동감해서 완전. 나도 좀 찝찝해서 그래서 자꾸 저기 그 뭐야 그 금액 나와야 된다고 네네. 얘기하는데 하나 남은 거 있는 거는 네. 그 뭐지 아직 KBS, MBC 방송에서 안 나왔거든. 그래서 그게 활용 점정인데. 그래서 한번 미련을 좀 갖고 있어요. 한번 안 때려고 내가 잘해봐 했는데 짜식이 올라가다가 또 자빠지면 아이씨. 맞네. 그래서 그걸 보고 증권사와 이 언론사가 딱 설레발치는 거 보고 여기서 요 정도에서 단기 고점이구나.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땐 더 간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일단 초기 수준으로는 여기구나 이렇게 네.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민준 앵커의 의견이다. 전 매사기 라는 제 점. 매사기. 네. 근거는 없다. 없습니다. 라는 점 또 행간의 의미를 잘 알겠습니다.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노 형, 그 엔캠 없다고 서운해하시는 분이 있어서 특징 주에는 엔캠 있겠죠? 엔캠 안 넣었는데? NK 20몇 프로라는데 머리 폭등했어. 막아야겠다. 엔캠 다들 알고 있잖아요. 엔캠 코스닥 시총 6위 아닙니까? 5위로 올라갔네. 야, 좀 그걸 안 있으면 넣어요? 에코 따라하겠어. 이야. 와, 이걸 안 넣을 수가 있나? 넣었어? 와. 근데 근데 이게 엔캠이 그게 애매한 게 있어요. 애매. 그러니까 지금 뭐 전액 쇼티지 요거 있고 그다음에 뭐 CATL 엮이는 것 좀 있고 그다음에 MSCI 있고 편입하는 한데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애매해요. 그래서 뺀 것도 있어요. 내러티브 넣을 게 없지. 근데 보면 내러티브 넣을 게 없어도 그런 게 올라가면서 HPSP는 엄청 빠졌거든. HPSP도 여기 저기 뭐 이렇게 서로 경쟁하면서 하는 건데 완전히 개박살 나가지고 엔캠 할 말 없죠. 오케이. 엔캠 할 말 없지. 그럼 근데 오늘 특징주 이오 테크닉스가 볼까요? 9% 올랐어. 이오 테크닉스 9%. 누가 알겠습니다. 물어보더라고. 이오 테크닉스 그건 뭐라고. 뉴스 있을 테니까. 이따가 없을걸? 뉴스 없어. 있어. 있을까? 우리 없을걸? 특징주 보러 가요. 특징주. 아니 아까 네. 사실 사과하실 때 어. 채팅창에 좀 막 이렇게 너무 좀 기 죽으실 것 같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보시면 걱정 하나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네. 전혀 그런 걸로 마음이 단단한 분입니다. 네. 전혀 그런 걸로. 사과는 진심이었고 그럼요. 내가 실수한 거고 그건 분석을 해야 되는 거니까. 아예 사과할 건 사과하고 맞아. 또 저희가 또 회의 해봤을 때 이건 좀 다시 생각해서 잘못한 것 같다 이러면 사과하는 거고 네. 전혀 기죽는 건 없습니다. 저희는 텐션 높게 갑니다. 네. 자 본원님 특징주 진짜 가보자. 진짜. 왜 없었을까요? 네, 아무튼 네, LNF가 미국 제 LNF 넣느라 인캠 뺐나 봐요. 그래서 미국 배터리 업체 양극재 공급 소식이 있었고요. 네. 그다음에 LG 에너지솔루션 1분기 실적도 불안한데 2분기 실적 부진까지 예상한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좀 어려웠고요. 현대홈쇼핑 아침부터 막 굉장히 강하게 움직였는데 요거는 공개 매수 이슈가 있었고요. 또 이제 인성정보 전국 보건소 이제 비대면 진료 허용 소식 여기 기사 있습니다. 이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윙이푸드 이런 개별주들의 오늘 이슈가 있었어요. 그리고 신규 상장주 IMBDX 굉장히 좀 강했고요. 일단 밑에는 막 이게 많이 적혀 있는데 요거 세화 PNC 같은 경우는 이거 이제 화장품과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브릿지바이오 테라퓨틱스도 이거 임상 관련된 부분에서 심장 질환에도 치료 가능성을 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이것도 개별주입니다. 네. 그리고 영호 DPS 같은 경우도 웨이퍼 범프 관련된 부분에서 국산화 개별 이것도 개별 이슈죠. 그래서 오늘은 사실 개별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그다음 그렇죠. 밑에 좀 깔려 있는 게 제이시스 메디칼 덴서티 확장 가능성 요 이제 부각의 강세 이런 흐름들이 좀 있었습니다. 오케이 특징주. 자 뉴스로 넘어가 볼까요? 네, 뉴스는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 이게 이란 영사관 공격의 확전 우려가 최고도가 됐다라는 이런 얘기가 있으면서 이게 무슨 뉴스예요? 그러니까 이거에 이제 영사관 옆에 이게 포 쏴가지고 뭐 수비 혁명 대장인가 그분도 이제 혁명수비대. 네, 이게 좀 이렇게 인명 피해가 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보복을 하겠다. 이란이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 네, 보복을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얼마나 좀 커질까에 대한 좀 미국에서도 아주 우려가 된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좀 기사가 많이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있는 이란 영사관이 공격을 당했다. 네, 포격을 받았죠. 이제. 아. 네. 여기 이제 어제부터 기사가 있었던 건데, 네. 여기 이제 계속적으로 좀 확대가 되면서 아무래도 이슈가 사실 굉장히 좀 큰 편인데 이렇게 별로 강조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서 이렇게 되면 우리 시장에는 어떻게 영향을 줄까요? 전쟁이 확대가 되는 것은 글로벌 정세는 그렇죠. 굉장히 좀 안 좋죠. 네. 특히 센티가 좋으면은 그래도 영향을 덜 미치는데 센티가 맞아. 안 좋을 때는 이럴 2배, 때는. 3배. 그러니까 맞아. 달러 강세가 됐으면 빌미를 주는 거예요. 어. 워낙 약세가 되고 워낙 강세된 걸 자꾸 미루는 거고. 네. 한국 주식을 사는 타이밍을 자꾸 주저하게 만드는 그렇죠. 요인이 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글로벌 지정학적 불안감. 사실 저 이슈는 데일리로 계속 나오고 있는 걸 텐데 맞아요. 그쵸. 시장이 좋으면 뉴스가 아예 후순위를 밀려버립니다. 음. 근데 또 시장이 이렇게 안 나빠지면 좋으면 맞아. 부각이 되는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글로벌 지정학적 위기 확대 이런 위기감도 있다는 거. 다음 뉴스는요? 네, 그래서 이제 K뷰티 글로벌 인기몰이 지속이라는 또 기사가 오늘 나왔는데요. 그래서 한류 열풍으로 K뷰티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아지고 있다. 그리고 수출 데이터 뭐 좋은 것들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주로 이제 기초 화장품이나 이제 색조 쪽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그와 연관성이 있는 쪽들 뭐 여전히 계속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올리브영과 집중되어 있는 그런 일부 종목군들 여전히 좀 집중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좀 그 3%에서도 아마 그 화장품 대형주 오전에 어떤 분이 나오셔서 얘기 한번 해주신 것 같은 오늘이었나? 아무튼 그런데 어쨌든 수급 공백이 좀 있어서 만약에 이런 소형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면
그쪽도 좀 수급적인 흐름이 받아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있어서 조금 더 조금 더 이제 욕심을 부려 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반도체 유리기판 소재 관련된 이슈가 있었는데 사실 핵심은 이제 어제 있었죠. AMD에서 유리기판 테스트를 했다라는 부분에서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참여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는데 거기에다가 오늘 이제 YC캠이라는 종목이 3종 소재를 또 개발을 완료를 했다. 양산 네.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기사와 또 필옵틱스 계속적으로 그 유리기판 관련된 부분으로 좀 주가의 상승이 나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수급이 좀 쏠리면서 관련된 산업군들 굉장히 좀 크게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트리거는 AMD가 있었고 개별적인 이슈가 붙어주면서 좀 산업적으로 세게 수급이 쏠렸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유리기판도 좀 멀리서 땡겨왔다라고 하셨지 그렇죠. 않나요? 26년, 27년. 그렇죠. 근데 이것도 지금 테마가 아니라 이렇게 완전히 테마 테마로만 종류가 봐야죠. 이제 전거래일에는 뭐 SSD 그다음에 그 전에는 CXL 이렇게 한 바퀴 돌아가면서 왔다 갔다 하고 있어서 좀 이게 반도체 쪽에서 HBM과 온디바이스가 필두긴 한데 거기에서 이제 뻗어나간 것들 중에서 일부로 계속 돌고 있기 때문에 이건 그러니까 반도체에서 좀 쉬니까 회전 돌리고 이슈 있는 쪽으로 가고 이런 부분이고요. 오늘 급등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네. 뭐 역시나 반도체에 대한 이런 강한 힘 우리가 2차 전지 프로나 에코프로비엠 한참 갈 때 쉴 때 막 나머지 종목군은 순환매도로 막 엄청 올라갔었잖아요. 맞아요. 그거랑 비슷한 흐름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알겠습니다. 뉴스 여기까지 할까요? 더 뒤에 더 있나요? 어떤 거 있죠? 근데 왜냐면- 뭐 얘기한 거라서 왜냐면 삼성전자 실적 앞두고 중요하네. 뉴스가 안 들어와. 그래. 네, 아, 사실은 그러네. 네네. 뭐 좋습니다. 유리기판이나 네. 여기에 맞네요. 한마디. 전기차 뭐 이런 배터리 뭐 이런 뉴스 있으면은 그거 안 거침이 했으니까. 알겠습니다. 전기차 물어보면 진행자를 조종하는 전기차 진행자가 왜 있어? 내 맘대로 진행하려고 하는 건데. 아 그거 하지 마. 진행자를 패널이 보호하려고. 알았게요. 보호하려고. 자 그러면은 오늘 눈치 보기 장세 네. 조금 경계감이 짙었던 네. 장세 속에서 우리 하보르님의 오늘의 한마디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이 그림을 만들기 위해서 네. 제가 무려 8줄이나 깊게 이렇게 적어가지고 텍스트로. 텍스트로 쳐가지고 만들어냈습니다. 어떤 딱 그림 만들어줘? 이런 느낌이지 않았을까. 프롬프트 귀엽다. 8줄 좋다. 괜찮죠? 오.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무려 8번의 시도가 있었습니다. 8세 이용가를 넘어섰네. 요거는. 오, 그쵸? 진짜. 괜찮았죠? 8번 했어요. 카드는 9개인데. 이거 그러니까 멘트를 굉장히 길게 여덟 줄 쳐가지고, 쳤다는 예. 거죠. 우와. 네. 어. 그래서 건설기계, 변압기, 그다음 뭐야? 건설기가 왜 들어갔죠? 건설기가 파워. 이거 변압기. 어. 지금 소가 고민하고 있는 거죠. 이제 그쵸. 어떤 곳에 좀, 네. 내가 아니, 좀 근데 집중을 해볼까. 영어가 하나도 안 맞습니다. 영어가 제가 실제로 타이핑을 이렇게 쳐서 넣었는데 네. 막 엉뚱하게 좀 엉뚱하게 나오는데 나옵니다. 영어는 의미 없습니다. 영어는 미스매치. 그래서 그림은 의미 그림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뭐 그림은 의미 그래서 있어요. 뭐 코스메틱, 뭐 반도체, 뭐 변압기, 방산도 넣었는데 방산이 없네요. 아무튼 그러니까 그런 이제 주력 산업군들에서 이제 소가 어떤 걸 난 선택을 해야 될까 굉장히 고민하는 이런 시장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오늘장의 그런 뭐 느낌이지 살까? 뭐 살까? 그럼 기회로 보시네요. 이렇게 오늘 아마 떨어지는 현금 거. 갖고 있으신 분들 중에서 좀 사신 분들 은근히 좀 많이 계실걸요? 그래요? 네, 은근히 좀 있지 않을까? 오늘 샀을까 과연? 사신 분들도 꽤 있을 겁니다. 샀는지 샀을까? 안 샀는지 1, 2 한번 한번 물어보세요. 해볼까요? 오늘 산 사람 판 사람. 산 사람이 안 산 사람 2. 저 아니야 판 사람. 가장 많은 대다수는 음. 떨어지는 거에 아무것도 못 하고 관망하다가 여러 가지 정보를 맞아. 좀 양방향으로 그럴 수 좀 있지. 찾아본 분들이 가장 많을 거예요. 그게 대중이겠네요. 얻어맞았지만 아무것도 안 하시거나 할수 못 없죠. 하시는 노 액션. 노 액션. 매도 매수 노 액션. 대신에 노 액션에 대한 그 마이너스 폭이 상당히 깊어서 이게 맞아? 이거 괜찮아? 맞아.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대다수지 그래서 않을까 오늘 싶습니다. 또 8,000분이 함께 하시는 게 아닐까. 그렇죠. 네. 롱으로 보시는 분은 하창원 본부장님 말씀대로 1 많잖아요. 1. 1만을 1 샀다. 많죠. 알겠습니다. 샀다. 내일 올라가겠네. 많으시네. 여기 고수분들이 많으시니까 내일 오늘 올라가겠어요. 쇼핑 하셨나 보다. 역시. 그리고 3전을 기다리고 있다. 이러신 역시 분들 많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삼전에 알겠습니다. 부합하기를. 빨강 소를 보려면 뭐 어떤 섹터를 늘어야 될까 이런 고민되는 카드들을 여러 개 놓고 네. 고민하던 하루였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김정일 본부장님의 오늘의 한마디는요. 네, 이거 하나 하자는데요. 네, 한번 보실까요? 뒤에 세 번째. 네 뒤에 세 번째 말씀해 주세요. 네. 나가면 돼요.
나와야지. 글자가 크게 안 나왔네. 네. 아이고. 네, 말씀해 주시라고 제가 했죠. 네. 읽어보세요. Get along and get ahead. 함께 가고 먼저 가라. 네. 그 밑에 수하고 연결시켜야 돼요. 던바의 수 던바의 수. 150명. 이게 뭐냐면 던바이수라고 있어요. 네. 던바이수. 사람이 자기 네트워크로 했을 때 실질적으로 좋은 친구건 아니면 의미 있는 네트워크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의 수가 150명 정도에서 실질적인 한계가 많이 지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게 던바라는 사람이 쓴 건지 던바의 수라고 있어요.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150명이면 엄청 많은 거 아니에요? 그렇지. 그 덤벨 수가 뭐야? 다시 말씀해 주시면 돼요. 본인이 감내할 수 있고 관리할 수 있고 네.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영향을 주고받는 거에 숫자가 사람들의 숫자가 150명. 개인이 사회적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컨트롤할 수 있는 사람의 수. 자기 나의- 포지션. 나의 바운더리, 나의 인맥. 150명. 물론 15명밖에 없는 사람도 있고 100에서 230 천여명도 사이로 있어요. 제한이 된대요. 근데 보통은 통용되는 값은 네. 150. 지능에 따라서 달라진대. 150명이나. 저는 109니까 109명. 고릴라의 덤바의 수가 50 정도래. 아 그래요? 진짜요? 우리 인간이잖아. 좀 많아야 되겠네. 고릴라의 150명. 덤바의 수가 50 정도. 아, 이 뜻은 뭐죠? 예, 앞에 get along and get 이건 원래 다른 뜻인데 제가 바꿨어요. 네. 원래 이런 뜻은 별로 좋은 뜻은 아닙니다, 사실은. 원래 뜻은 뭐냐면 같이 잘 지내는 거야. 근데 결국은 내가 잘 나가는 게 좋거든. 네. 같이 잘 지내는 것 같지만 내가 잘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런 것은 나온 건데 주식으로 운영하면은 업체가 많잖아요. 종목이 많잖아요. 일단 공부는 150개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자기 머릿속에 150개 정도 들어있어야지 자유자재가 되면은 그러면 그 중에서 같이 갈 거, 그 중에서 앞서 나갈 거 잘 고를 수 있지 않을까. 일단 스크린을 할 수 있게끔 공부를 열심히 하자. 그런 뜻에서 150까지. 섹터 10개면 15개짜리는 좀 많은가? 100명을 줄일까? 하여튼 덤바의 수가 150명이라서 150개 가져왔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포트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는 주식의 수 요거를 잘 설정해 보시면 좋을 그렇죠. 것 같아. 덴바의 수, 동무의 수 동무의 이렇게 수. 주식으로 대입하면은 관리가 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수를 게럴롱은 잘 잡았다. 섹터 와이즈 같이 갈 수 있는 같은 섹터군의 몇 명. 네. 그 나중에는 이렇게 애매할 때는 우리 본부장님들 나중에 이렇게 하는데 get ahead 할 거를 줄여야지. 지금은 반도체 막 처음에 몇 개월 동안 달려왔습니다만은 좁혀지고 있잖아요. get ahead 할 거가 떨어질 게 있잖아요. 잘 골라야 되거든요. 그것들은 반도체도 웃겨요. 오늘 보면은 HPSP하고 뭐 다른 것들은 삼성 막 빠졌는데 그렇게 여러분들이 막 뭐라고 했던 이오테크니스가 9% 올랐어. 이장에. 그렇죠. 그렇죠. 삼성전자는 별로 안 빠지고. 그러니까 이게 참 게럴롱 그 게러헤드 뭐 하여튼 생각해 보시고 덤바이스가 150명 뭐 너무 많으면 저도 한 50명 할 때부터 자신이 생기더라고. 아이고. 50개 마스터가 되니까 그때는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은퇴를 했었어야 되는데 괜히 증권사에 있어가지고 알겠습니다. 노쇠하는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근데 덤바의 수 한 150명, 200명 쉽지 이러면 네. 많다고 생각은 드는데 사실 결혼식 하면은 한 100명 오지 않아요? 아닌가? 맞아, 한 많으면 300. 그러니까. 많이 오지 오긴 않아요? 하죠. 그러니까 예. 뭐 7인척까지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전체 가족까지 다 인간관계 그런 숫자를 생각해 보면 150 정도가 맞는 것 같네요. 근데 또 여러분께서 생각하시는 숫자는 진짜 내가 친하게 지내는 이런 그건 사람들을 훨씬 생각하시면 훨씬 이제 적지. 150 너무 심하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것 150. 같아요. 너무 많죠. 연락 카톡하다가 하루 다 끝났다. 그러니까. 50명은 돼요. 하다 보면 50명은 될 수 있어요. 저는 와. 절대 안 되는 것 같아요. 50명 넘잖아. 거기 청첩장 보내 저기 뭐 부의하고 추계하지 마. 안 올 사람들이니까. 이미 결혼했는데 뭘 그렇구나. 아이, 저한테 전화 결혼 안 하시는 줄 알아. 자,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김정열 본부장님한테는 지금 6분 정도 남았는데 네네. 실적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너무 삼성전자 지겹나요? 지겹고. 지겨워요? 아까 2차 전지는 네. 또 요거도 먹을 것 같은데 지금이라도 파는 게 맞을 것 같아. 한 번 먹을 때 그냥 같이 먹는 게 좋습니다. 2차 전지 갈까요? 양극재는 웬만한 건 버리는 게 나을 것 같아. 네, 네. 양극재는 버리는 게 낫다. 그 사야지는 테슬라 실적 나올 때 한 번 더 때려 맞지 않을까. 와. 오늘 실적 나온 게 아니에요. 오늘은 인도량만 나온 그쵸. 겁니다. 27일에 시작 나왔어요. 인도량만 나온 거거든요. 네. 좀 찝찝해. 찝찝하다. 제가 틀 수도 있죠. 그런 느낌. 뭐 끝. 끝이에요. 네. 뭐 질문하세요 또. 뭐 또. 이게
오늘로써 2차 전지 저가 매수를 노리는 분들이 또 계시던데. 아, 그래요? 왜냐면 그동안 3월 중순에서 말쯤에 좀 2차 전지가 힘을 내주던 시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저가 매수가 지금 타이밍에서 유효한지 혹은 타이밍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하락 추세를 지켜보고 그때 들어가는 게 맞는지. 중장기 이평선이 모였을 때 하방으로 빠지기 시작할 때는 정말 많이 빠질 확률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다. 아니, 지금 뭐 지금 애매하죠. 그런 흐름들을 만들어내고 있죠. 만들어내고 그러니까 지금 섣부르게 싸다라는 생각으로 들어가면은 알고 보니까 이게 지하층도 좀 깊게 지하로 가는 길에 사게 그럴 되는 수도 거잖아요.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지금 2차 전지 쪽은 좀 명확하게 뭐라도 하나라도 딱 보일 때 현금을 이렇게 열심히 모아 놓으셨다가 그때 오히려 쏟아내는 게 훨씬 더 좋은 성과를 보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테슬라도 지금 사실 가격이 저는 정말 괜찮다고 생각해요. 저도 그래요. 네, 정말 괜찮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큰 돈이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지금보다는 저는 27일 이후에 살 것 같거든요. 왜냐면 그 실적까지 보고 나서.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요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코프로를 계속 째려보고 계셨던 분들은 지금 가격이 정말 매력적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뭔가 산업적으로 이렇게 바뀌고 속도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확인해야 되고 뭐 이제 셀 쪽도 지금 실적 굉장히 안 좋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변화가 나올 때 보셔도 훨씬 더 그럴 때가 오히려 더 좋은 기회일 수가 있다. 내가 조급해질 때는 빠를 때가 많다. 20일이면 길어. 20일이면 27일이면. 27일. 그때 삼성전자 나오고 하이닉스 나오고 본 컨퍼런스 콜 나오고 나서 네. 그때 가서 진짜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과했네. 혹시나 들면은 그때 2차 전지가 만약에 다른 의미를 뭐 그때 스위칭해도 되지. 물론 지금보다 가격이 높아졌을 수도 있지만 지금 뭔가 좀 안개 그림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계속 물어보는데 너무 많이 물어갖고 우리 옆집 아줌마도 다 알 것 같아요. 5조 5천 원. 5조 5천원. 온 동네방네에서 다 얘기하니까. 네,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질문 있어요? 제가 해요? 해주세요. 저는 테슬라를 보면서 2차 전지도 2차 전지지만 오히려 반대로 좋게 볼 수 있는 거는 현대차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오늘 아침에 현대차가 조금 올랐나? 제 기억이 맞나 모르겠는데 살짝 올랐어요. 플러스로 올랐나?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역시 지금 테슬라가 죽쓰고 있는 거, 중국 전기차가 잘하고 있는 거, 자국 내에서 이런 거 보면은 현대차가 뭐 여러 가지 그런 포인트로서 좀 장점이 있는 기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오늘 1% 2% 이렇게 빠지니까. 근데 오늘 그 공사가 느낀 나도 그 생각이 들었는데 네. 사람들이 좀 너무 강한데 BYD가 BYD. 아까 테슬라가 마이너스 YY로 마이너스 9%거든. 작년 네. 동기보다 9% 원래서 낮았는데 BYD는 미국은 거의 안 팔겠죠. 미국 말고 뭐 다른 유럽이나 자기 나라 제일 많지. 근데 BYD는 13%가 늘었거든요. YY로. 그러니까 BYD 주가가 어떤지 모르겠어요. BYD가 네. 외국인들이 만약에 그러니까 자동차의 그 패러다임이 바뀌어서 어차피 지금 전기차 2차 전지까지지만 결국은 전기차로 가긴 갈 건데 그렇죠. 전기차로 가긴 갈 건데 뭐로 가냐? 결국은 싼 전기차로. 이코노미컬리 바이어블한 그런 걸로 가는데 그러면 갑자기 BYD 테슬라도 힘들어하고 열심히 싸워갖고 누가 이길지 모르는 이런 판국에 들어가는데 그렇죠. 한국은 애매하다. 그러니까 제가 한국은 애매하다. 그러면은 애매한 거지. 장점이 있다고 생각한 점은 뭐냐면 네. 그건 장점인데. 전기차도 잘하고 완성차 업체로도 내연기관도 잘하고 거기다가 AI 쪽에 투자도 하면서 내부 소프트웨어도 있고 플러스 미래 먹거리 로봇이나 이런 산업도 끼고 있는 테슬라에게는. 그리고 밸류업이라는 플러스 알파도 있는 기업은 저는 상대적으로 좀 유리하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지금 테슬라 설명하시는 거 테슬라 아니죠? 성능하는 줄 알았는데. 왜? 현대차 얘기한 거야? 현대차 얘기했어. 현대차는 그거는 아니잖아. 전기차는 아직 그렇게 준비됐다고. 아니 그러니까 전기차는 테슬라는 왜 지금 더 떨어지냐면 전기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비아디랑 직접 경쟁해서 이길 수가 없잖아요. 근데 현대는 전기도 잘하면서 만약에 수틀려서 트럼프가 되면 내연기관도 원래 잘하고 있었어. 그러면 그냥 그랜저 팔면 돼 계속. 하이브리드 팔고. 근데 이제 토요타랑 경쟁해서 이제 조금 기스가 난 거는 잘 모르겠네. 현대차 잘 모르겠어. 막 그런 거다가 멈출 때가 된 것 같은데 안 멈추고 봤을 때는 뭐 이렇게 좀 자신이 없어. 기회일 수는 있는데 현대차 또 신규 매수의 관점으로 본다면 조금 더 기다리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가지고 계신 분들이 지금 굉장히 고민이 되는 자리지 신규 매수를 생각하시는 그렇네요. 분들은 제가 만약에 신규 매수 한다면 기다릴 것 같고 얼마야 주가가? 네.
지금 오늘요? 21만 6천 원. 현대차 그저께 216. 21만 원에 안 깨지면은 반등이 와야 되는 거야. 네네네, 그렇죠. 21만 원에 아, 이제 그리고 반등이 이거 와야 되는데. 어제 그 콸콸콸에서 네. 그 좀 질문의 의도가 잘못됐다는 댓글이 있어서 맞아. 네, 제가 그 댓글 달았거든요. 댓글 대댓글. 네, 대댓글 달았기 진짜 때문에 AS 확실하네. 네, 한번 그냥 짧지만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길게 달지 6줄. 와 이거 재밌는 뉴스네. 아, 이 저렇게 뉴스 됐어? 읽어볼까요? 네. 어. 트럼프가 전기차는 다 중국이 만들 것이다. 임기 첫날 보조금을 그래, 그게 폐기하겠다라고 봤어. 네. 기사가 있었죠. 대단한 사람이야 저분도. 대단합니다. 왜냐면 이제 자국의 휘발유를 많이 써야 되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자 알겠습니다. 네. 현대차 뭐 얘기해도 사실은 그게 지금 시장의 중심이 아닌 것 같고 자 반도체에 일단은 좀 관심이 많이 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위기라면은 내일 목요일도 조금 더 쉽지는 않을 네, 것 금요일에 같다는. 실적이 나오죠. 네, 금요일 10시에 나온다고 하셨으니까 네. 저희가 금요일에는 오프닝벨 연장 방송 어, 조금 한다고 하시는데 PD님의 동의는 얻지 않았습니다. 분들도 이제 10시 끝나면 또 쉬셔야 될 수도 있고 네. 맞동산도 있으니까 자 알겠습니다. 이렇게 일단은 좀 눈치 보기 장세 뭐 삼성전자 실적이나 뭐 이런 거는 저희가 계속 꾸준히 며칠 전부터 이야기를 해왔고 오늘은 2차 전지랑 방산 제약바이오 같이 우수수 떨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시장이었던 거. 자 벚꽃은 피는데 네. 우리 장도 좀 같이 맞아요. 다시 한번 빨강색을 봤으면 좋겠네요. 살짝 피길 바라면서 네. 저희 콸콸콸 가보도록 할게요. 좋아요. 자, 주식으로 쌓인 여러분의 피로를 말끔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콸콸콸. 박하윤의 바카스. 자, 콸콸콸 오늘의 사연 보여주세요. 오늘도 약간 관심이 있지 않을까 해서 갖고 왔습니다. 게임주입니다. 아 게임주. 크래프톤이고요. 여러 기간 여러 번 나눠서 사서 제 평균 단가는 20만 원이라서 현재는 조금 좋네. 수익권이긴 한데요. 얼마에 팔아야 할지가 너무 고민입니다. 올해 신작 모멘텀도 있고 가장 중요하고 궁금한 건 현재 자사주 매입 중이거든요. 그렇죠. 하루에 2만 4천 주씩 80만 주 정도 한다고 하는데 자사주 매입 시기에 기대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자사주 매입 첫날만 조금 오르고 그 이후는 0입니다. 자사주 매입이 당연히 회사 펀더멘털에는 좋겠지만 주가 측면에서 봤을 때 어떨지 궁금합니다. 네. 라고 하셨습니다. 자, 크래프톤.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오늘 기준으로 25만 3천 원. 네, 맞습니다. 평단은 20만 원. 20만 원. 그래서 수익 중이긴 하신데요. 일단 실적을 보면 뭐 매출 잘 나오고 영업이익도 좋고 분기 실적이 좋았다는 점, 이 점 봐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리서치, 리포트들도 살펴보면 다 좋습니다. 2월부터 나온 리포트들인데요. 일단 흠이 없다부터 시작해서 지속 성장 가능성 확인. 그리고 점점 채워지는 성장의 그림이라면서 증권사들이 일제히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특히나 상상인 증권에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요. 목표 주가를 27만 원에서 31만 원까지 늘렸는데요. 그 이유가 인도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인도. 네, 게임 시장 중에서 가장 빠른 속도로 성장하는 시장인데 이 시장에서 지금 매출 1위를 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장 보시면 네. 인도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고요. 그리고 저 근데 인도 차 시장 아니야? 맞아요. 이거는 인도 시장이 원래 크다 하고 제가 다른 거를 제가 해가지고 아니 어디서 여러분들 약을 이거- 팔어? 아니 근데 상상인 증권 리포트는 인도 시장에 대한 이야기가 맞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찾고 싶었는데 어. 못 찾아서 비슷한 거를 비슷한 거 찾아왔어. 빨리 넘기려고 했는데 크래프톤이랑 인도 차 시장이랑 엮어버립니다. 자 그리고요. 기사 있는데. 그리고 네. 어디에 있었어요? 그리고 14만 5,900원에서 26만 5천 원으로도 이제 또 쭉 올랐다고 이런 뉴스가 있었는데 네. 이 이유가 뭐였죠?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요 소식이 있었거든요. 아까 말씀을 해주신 것처럼. 네네. 그래서 다음 장 보여주시면 있습니다. 83만 주였던 걸로 네, 알고 83만 있는데요. 주 보통 주식. 네, 한 달간 총 83만 주 현재 기준으로 약 2천억 원 가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장내 거래를 통해서 직접 취득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근데 크래프톤의 하루 평균 거래량이 대략 10에서 15만 주에 불과하다고 해요. 그래서 앞으로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을까라고 해서 저희 결론 바로 보여주세요. 결론 크래프톤. 다음 장입니다. 다음 거 크래프톤. 크래프톤. 왜냐하면 다음 장 보여주시면 그래프가 턴했어요. 오. 업으로 업으로 가고 있어요. 가고 있어?
네, 인도 시장 열렸고 쭉쭉쭉 올라갈 것 같습니다. 인도 시장은 자동차가 좋아놓고 왜 자꾸 열린대? 아니 저희 인도 전문가님 모셨으니까. 아 명예 인도인 먼저 아. 코멘트 한번 들어볼까요? 크래프톤 업 해서 크래프톤 업. 우상향으로 조금 보시는 것 같이 약간 자동차까지 같이 얹어서 양념을 많이 짜게 네. 가져왔는데 어때요, 어떠십니까? 어때요? 좋네요. 목표주가 다 30만 원이고 네. 그 아까 그거 내려가려면 그 저기 뭐지 자사주 그거 아직 취득. 그 저기 취득. 무기가 있으니까 네. 자사주 금방 매입. 확 내려갈 나쁜 뉴스 없고 좋아 보입니다. 27만 원 넘으면 생각해 볼래요. 저 목표 주가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세요? 제가 지금 이 20만 원인데. 주식을 그 삼성이나 아는 그 이오테크니스는 밸류에이션을 못 하기 때문에 다만 얘네들이 대충 알겠어요. 30만 원 한 게 내년도 이익은 꾸준히 올라오는 회사 같더라고요. 네. 그러면 내년도 이익 기준해 가지고 한 20배 주면은 대충 사람들이 뭐라고 안 그러거든요. 이 정도는. 네. 20배면 30만 원, 31만 원이에요. 그렇게 다들 때린 거예요. 그리고 아까 자사주 있으니까 네. 뭐 좋은 행동 보인 거잖아요. 회사의 그 매니지먼트까지 잘 모르지만 그 모멘텀이 하나 있는 게 얘네가 그 해외 NDR을 해요. 4월 8일 날. NDR. 그래서 이렇게 해외 출장 가서 해외 투자가도 만나거든요. 4월 8일은 언제지? 다음 주 목요일, 월요일인가? 네. 그러니까 NDR 하고 나서 리포트 나오면 그때 줄이시든지. 예를 들어서 많이 올라갔으면. 오케이. 지금 뭐 당장에 어떻게 할 거 있나 모르겠네요. 알겠습니다. 좋게 긍정적으로 보셔서 좀 우상향으로 조금 더 끌고 갈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시는 것 같고 네. 보노님은요? 네, 저도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이럴 때는 이제 익절 라인을 잘 잡으면서 가는 게 중요합니다. 지금 우상향 계속 하고 있으면 그대로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저는 만약에라도 가격이 이전 직전 고점을 뚫는 그 시점이 만약에 깨지면 그 가격대가 깨지면 좀 물량을 줄이시면서 끌고 가는 그런 전략으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목표 주가가 전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30만 원, 31만 원인데 거기 뚫으면 매물이 별로 없어요. 거기 뚫으면 아마 목표 주가 굉장히 가파르게 올릴 확률이 높지 않을까라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디까지 열리냐면은 40만 원대까지는 굉장히 빠르게 뚫고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와. 거기만 뚫으면 네. 31만 원을 뚫는 게 쉽지 않을 겁니다. 왜냐면 여기 매물이 거의 다 있거든요. 뚫어주면은 그 다음부터는 거의 신고가 패턴으로 갈 확률이 높고 물량이 없으니까 만약에 뭐 패시브 자금이 조금이라도 붙어준다면 굉장히 가파르게 움직임이 나올 수 있는 상황이어서 중요한 거는 지금 한 27만 5천 원 요 라인 뚫는 게 저는 핵심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은 보유하시면서 이 가격대 뚫는 거 중요하고요. 그다음 직전 고점 이거 굉장히 중요한 라인이거든요. 그래서 직전 고점이 여기가 이제 무너졌을 때는 굉장히 가파르게 이전에도 박살 났었던 과거 전례들이 많은 좀 중요한 라인이기 때문에 네. 그런 라인들만 잘 지켜주시면서 비중 조절해 주시면은 저는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얘는 메이저 모멘텀이 뭐예요? 가장 큰 모멘텀. 신작도 아닌 배틀그라운드 거고 인도도 뭐. 아니 알죠. 배그는 아는데 그러니까 모멘텀 얘가 주가가 가는 이유가 실적이죠, 실적. 실적. 그러니까 게임즈에서 크래프톤이랑 넷마블만 실적이 많이 잘 나오고 개선이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래서 게임 산업군들 말씀을 드릴 때도 요 두 종목을 오히려 보는 게 낫다. 나머지는 실적이나 모멘텀이나 이런 것도 좀 별로 없다. 그리고 얘랑 넷마블이 신작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이게 모멘텀이 근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서 네. 그런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민트가 보여주지 못했었던 요 네. 크래프톤 31만 원 상상에는 요거 여기 화면 보여주시면 네. 33만 네, 여기서 이제 네. 이틀 전 뉴스로 이제 파이낸셜에서 나와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33만 원을 바뀌었다고요? 33만 원 아니에요? 31만 원. 31만 원. 네. 31만 원. 목표 주가가 추세적으로 증권사에서 다들 상향하고 있다는 걸 이것도 좋은 보여주는 거죠. 거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뭐고 모르겠다 형님께서 인도에서 서비스 중단한다 안 한다 이게 또 리스크로 볼 수도 있다는 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도에서 오히려 기대감이 있으니까. 그거 이게 이전에 중지가 된 적이 한번 있어서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요번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번 출렁거렸는데 그거 이제 악성 루머로 판멸이 된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인도 시장이 큰 건 알겠는데 인도에서 우리나라 게임이 비빌 수 있나? 이건 잘 모르겠네. 근데 이거는 언어가 필요 없는 게임이니까. 언어 그렇죠. 그쪽 필요한데? 이거 총 이거 FS 언어 필요해요? 언어 필요하지. 배그 얼마나 언어가 필요한데. 왜? 그거 해외 사람들이랑도 그 뭐야 디스코드 하잖아. 디스코드 하면은 막 어. 외국인 말 들리고요. 언어 필요하지. 네.
게임 안 해봤구나. 네. 그런 게 게임 줄 가져와? 감사합니다. 아니 게임도 안 하면서 게임 분석을 해? 어쩐지 자동차 끼워서 가져오더라. 아이고 제가 죄송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게임주 중에서는 크래프톤이 제일 낫다라는 거는 안전적인- 동의하세요? 안전적이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보는 것 그나마 같고. 안정적이고 네, 그나마. 그나마 네. 낫고. 지분 구조도 네. 잘 안 빠져. 국민연금 들어가고 또 외국계 지분도 안정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니까 이번에 4월 8일부터 4월 11일까지 다음 주에 네. 다음 주에 엔디아 해외 가서 한다거든요. 네. 골만삭스하고 같이 가서 한다더라고. 아. 근데 그 전에 보니까 2월 20 며칠도 그렇고 지속적으로 해외 IR을 했었네. 갔다 오면서 조금 외국인 지분이 빠지지 않고 조금 조금씩 느는 거 봤을 때는 추세를 좀 탄 것 같은 느낌도 받아요. 그래서 골만삭스 갔다 와서 4월 중순에 리포트를 낸다 한들 여러분은 못 보겠지. 하지만 그런 거 있으면 다른 증권 애널리스트가 리포트를 또 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보는 건 괜찮을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배틀그라운드 게임하는 남자 좋아요, 싫어요? 개인적으로 상관없어요. 상관없어요? 하루 자신의 종일 취미인데 뭐. 10시간 동안 10시간은 심하죠. 과외? 네. 한 30분만? 30분. 뭐야? 네, 안 돼요, 30분이면 게임 30분? 하지 말라는 소리인데. 하스키원들 모이고 방 한 번 돌리면 30분씩. 아 그래요? 기본 하면 한 3-4시간 하지 않나? 3-4시간 한 두세 시간은 해야 돼. 세네 시간은 해야죠. 자,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또 시선을 살짝 돌려서 게임주 오늘 칼카칼에서 크래프톤에 대한 이야기까지 나눠봤으니까 네. 또 여러 가지 센티를 좀 잘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도 역시나 장 마감까지 저희와 또 함께 해 주셨습니다. 어떻게 좀 힘내실 분들이 많은 것 같아서 네. 파이팅 하시고 힘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네. 그만큼 또 힘 드신 만큼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네. 또 꽃도 금방 또 질 수도 있어요. 맞아요. 지금 꽃이 꽃이 만개를 만개했어요. 향해 달려가고 다음 주면 있어요. 또 질걸요? 그러니까요. 이거 다음 금방입니다. 주 아니면 그래서 꽃도 많이 보시고 산책도 하시고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전 투표가 내일부터래요. 사전 투표 내일부터입니다. 그거 하고 꽃 구경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좋다. 꽃 이거는 구경하시면 정치 아니지? 그럼요. 사전 투표는 하면은 오히려 또 그쵸, 예. 4월 10일 날 놀 수 아, 있으니까. 또 어느 당을 위해서 또 사전 투표하라고 또 그런다고. 뭐 말해보자. 빨리 끝나야겠다. 그렇게까지 자, 알겠습니다. 네. 뉴스룸 TV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가도록 하겠고요. 내일도 쉽지 않은 장 저희 오프닝 벨과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저희는 오프닝 벨에서 뵙도록 하고요. 뉴스룸이 준비한 우리 뉴스도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저희는 이만 여기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